네, 두 번째 시간 1550번이요. 1550번. 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관한 설명이다. 개념 정의를 쫙 늘어놨죠. 그래서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참변 결집지예요. 참변 결집지. 그래서 반국가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정부 참칭이 함부로 칭하는 걸 참칭이라고 하죠. 이 정부 참칭, 함부로 정부를 칭할 때 우리나라 정부를 함부로 누군가가 칭하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나라 정부하고 반드시 똑같은 이름이어야 돼? 똑같은 이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국가단체가 어디요? 북한이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예요. 이 국가본법을 왜 만들어놨어? 북한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하여튼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하고 다르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북한을 이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참칭, 함부로 정부를 칭하는 거. 자,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집단, 지휘 통솔 체제, 참변 결집지 이것을 반국가단체라고 하고요. 자, 1551번 나의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권유죄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모 모두 처벌한다. 자, 미수 예비모 모두 처벌하는 것이 목자직 특허죠. 아니, 반목자 잔표이죠. 반목자 잔표. 죄송합니다. 미수 예비모 저기 목자직 특허는 저 주체 제한이 있는 죄고 반목자 잔편이 교회 안 가고 잠자는 놈 반목자 잔편이 미수 예비모 모두 처벌합니다. 반목자 잔편이. 자, 거기에서 반은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까지만 들어가고 가입 권유는 안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지 이거. 엄청 세부까지만 들어가서 엄청 어려운 문제 나온 겁니다. 미수뿐 아니라 예비 모두 처벌한다. 미수 예비 모두 처벌하는 반목자 잔편이 안에 반구단체 구성 가입만 들어가고 가입 권유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불고지죄가 반목자에 대해서만 불고지죄 성립하죠. 거기서 반은 다 들어갑니다. 다 반구단체 구성 가입 권유까지 다 들어가요. 불고지죄에서 반목자의 반은 가입 권유까지 다 들어가는데 대신 미수 예비무 모두 처벌하는 반국가단체 여기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만 들어가고 가입 권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551번 1551번 다. 자, 범죄수사 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이게 특수직무유기죠. 특수직무유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게 면제 국가보안법상 면제가 필요적 감면과 임의적 감면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적 감면이 고자방불, 임의적 감면이 특단편의 특이 이 특수직무유기예요. 오케이? 특단편이 특수직무유기 그다음에 단순 편의 제공 그리고 그 둘은 다 그냥 친족관계 있을 때만 특단편 친족관계 있을 때 임의적 감면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필요적 감면처럼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어서 틀렸습니다. 자, 1552번 기억에 국가보안법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엄청 강하게 처벌하고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어요. 고의범만.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고 과실로 나라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 고의로 나라 팔아먹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고의범만 처벌하고요. 자, 니은에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목적 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사람들만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체 제한이 있는 죄가 목자직 특허죠. 목자직 특허. 자, 그 중에서 그 목적 수행죄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진 지원죄는 그 이외의 사람들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주체에 제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디귿에 국가보안법 5조 1항 자진 지원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아니죠. 그 이외의 사람만. 그래서 목적 수행죄하고 자진 지원죄하고 주체가 정반대죠. 목적 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만 될 수 있고 자진 지원죄는 그 이외의 사람만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주체 제한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553번
1553번 보상과 원호. 자, 기억에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아래 상금을 지급한다. 아까 상금은 지급한다죠. 상금은 지급한다. 자, 2번에 반구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해서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하시다. 보로금은 뭐죠? 공로에 대한 보상이죠. 공로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 반구단체 구성원한테 뭐 무기를 받아서 우리 경찰한테 넘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가액의 2분의 1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구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상금은 지급한다. 니은, 보로금은 지급할 수 있다.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금은 지급한다. 보로금은 지급할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오른쪽 보안관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관찰. 1554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 자, 2번에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법무장관이 행합니다. 그래서 보안관찰법상 주요 결정들 다 법무장관이 행해요. 근데 법무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자, 법무장관은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다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의결보다 더 중한 결정은 하지 못해. 그러나 그보다 더 유리한 결정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자, 보안관찰처분 기간 2년이고요. 갱신도 갱신하면 2년이죠. 근데 2년씩 그냥 한없이 갱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엄청 욕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엄청 욕하는 이유가 그냥 한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시민단체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갱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아래 1555번 넘어가고요. 1556번 보안관찰법. 여러분, 이 보안관찰 관련해서는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라는 개념하고 피보안 관찰자라는 개념하고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보안관찰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고,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을 받아버리면, 보안관찰처분을 받아버리면 그때 이제 피보안관찰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래서 이게 금삼전일집이에요. 금삼전일집. 아까 반국가단체는 뭐였죠? 아, 나 까먹었어. 나 잠깐만. 아우, 괜히 얘기했네. 반국가단체 어딨어? 뭐죠? 아, 못 봤어요? 네? 아, 참변 결집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다 드러내네, 이거. 하여튼 저 반국가단체 참변 결집지죠. 참변 결집지. 근데 여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금삼전일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암기를 하는 것이 그냥 뭐 어떤 종류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의를 두 문자 따서 암기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까먹었지만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시험 지문에 다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냥 머릿속에서 반드시 그냥 언제나 끄집어낼 수 있게끔 완벽한 암기를 요하지 않죠. 그냥 입안에 굴러가게끔만 암기만 하면
시험장에는 시험지 객관식 시험이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보안관찰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금3 전일집이에요.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 금3, 그다음에 전부 일부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그래서 금3 전일집, 금3 전일집, 참변 결집지, 금3 전일집. 이번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아래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아래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해서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또 신고해야 됩니다. 즉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신고해야 돼요. 교도소에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출소해서는 또 7일 내 신고해야 하고요. 자, 3번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왜 틀린 지문으로 해놨을까요?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는데 법률 입법 개정 시한까지 개정이 안 돼가지고 무효가 돼버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그대로 적시해도 틀리는 것이죠. 통상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일정 기한까지 유효하게 하지 않습니까? 유연성이 있지만 당장 무효로 만들어 보면 세상에 혼란이 생기니까 일정 시한까지 유효로 만들어 놓고 그 시한 안에 법률 개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한까지는 유효해.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어도 그 조문 그대로 써놔도 맞는 거죠. 그러나 시한이 지나가 버리면 시한이 지나면서 바로 그냥 무효돼 버립니다.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조항이. 법률에는 그 조항이 있지만 효력이 없어진 조항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어서 2023년 7월 1일부터 무효가 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사항 신고, 이 변동사항 신고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변동신고가 있고 피보안관찰자의 변동신고가 있잖아요. 피보안관찰자의 변동신고는 유효는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조항이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변동신고가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피보안관찰자,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이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기한테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 신고해야죠. 그러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처분 받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 금3 전일집에 들어가는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보안관찰처분을 받지도 않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입법 시한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무효 처리돼 버렸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항 그대로 적시해 놓으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557번 보안관찰법. 자, 2번에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피보안관찰자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 피보안관찰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서 보안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 관찰의 집행권자가 누구요? 검사죠, 검사. 검사인데 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경찰서장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58번 넘어가고 59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한 것은 1번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문제로 금고 이상, 금3 전일집이죠. 근데 아래 2년 이상이라고 해놔서 금3 전일집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오케이? 금3 전일집. 2번에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 법무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안관찰처분 결정권자도 그다음에 갱신권자도 하여튼 중요한 결정은 다 법무장관의 결정이에요. 근데 법무장관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의결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죠. 사망의 3번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얼마 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돼. 7일 내면 7일 내에. 대부분 다 7일로 해놨어요. 7일. 자, 4번에
검사는 피보안 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에는 집행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정은 다 법무장관이 하는데 집행 중지 결정만 검사 권한으로 해놨습니다. 왜? 집행권자가 검사니까 집행 중지도 검사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나머지 결정은 다 법무장관이 하는데 집행 중지 결정만 검사가 하도록. 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7일 이내가 지체 없이 그 결정을 취소해야 되죠. 집행 중지 사유가 소멸될 때는 지체 없이 결정을 취소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1560번 넘어가고 61번 자, 보안관찰법 1번에 검사는 피보안 관찰자가 도주하거나 소재 불명일 때인데 이게 1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집행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이상 틀렸고요. 4번에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찰법상 결정들은 2심제인 거죠. 2심제.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 그래서 2심제로 그냥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특칙이죠. 특칙. 자, 1562번, 63번 넘어가고요. 64번도 넘어가고요. 65번. 자, 보안관찰법. 자, 3번에 피보안관찰자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이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파출장을 거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아 최초 7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다만 아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신고하고 피보안관찰자의 신고하고 차이점이 피보안관찰자는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거쳐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오케이? 이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거잖아. 오케이? 보안관찰처분을 받아버리면 지구대장 파출소장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보안관찰처분을 받기 전에는 그냥 경찰서장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 피보안관찰자가 돼. 그러면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거쳐서 경찰서장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즉 피보안관찰자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구대장 파출소장도 그 동향을 알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4번에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여행 또는 주거 이탈 여행인데 이 여행이 10일 이상. 그래서 이 보안 관찰 관련해서 7일이 많이 나오죠. 7일 이내 이렇게 7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주거 이탈 여행은 10일 이상입니다. 국외 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 이탈 여행 할 때는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거쳐서 경찰서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자, 1566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1번에 자,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교도소장이 그냥 대상자 신고가 아니라 교도소장이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와 거주 예정지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신고 말고 교도소장이 별도로 이렇게 통고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1567번 보안관찰. 자, 3번에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장 신청을 받아서 검사가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를 청구하고 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닙니다. 그냥 집행중지만큼은 검사가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저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검사가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가 하는 것은 그냥 검사가 단독으로 집행중지 결정을 합니다. 자, 68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1번에 끝에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법무부에 둬요. 자, 2번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인의 위원으로 두는데 위원장 1인이 누구요?
차관입니다. 차관.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자, 위원은 법무부 차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아니, 위원장이 차관인 것은 맞지만 위원 임명의 제청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위원 임명의 제청은 장관이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임명 제청하면서 차관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 임명 제청은 장관이 하든지 청장이 하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장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질문을 내는 거죠. 위원장이 차관이니까 그거랑 헷갈리라고 위원 임명의 제청을 꼭 차관이 하는 것처럼 장관인데, 그래서 위원장은 차관, 위원 임명 제청은 장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시고, 자, 1569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 결정 절차. 자, 보시면 대상자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자 신고가 먼저 나옵니다. 기억. 자, 대상자 신고가 나와. 그러면 누가 조사를 해? 사경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법무부로 넘겨서 청구해서 보안관찰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신고한 다음에 사경, 검사, 위원회, 법무부 장관의 결정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대상자가 신고하면 사경이 조사하고 검찰로 넘겨 검사가 청구해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대상자의 신고가 먼저, 그 다음에 디귿에 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조사 누가 해? 사경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이 2번이고, 자, 리을에 사안의 송치 사경이 검사한테 송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니은에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이제 검사 단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누가 하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서가 대상자가 신청하면 대상자가 신고를 하면 사경, 검사,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70번 넘어가고요. 71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 피보안관찰자죠.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자, 1번에 최초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 통상 7일로 되어 있어요. 7일. 그래서 7일 이내 집화장을 거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되고요. 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 피보안관찰자의 변동사항 신고는 헌법불합치 나온 거 없습니다. 아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가 헌법불합치 결정 나오고 입법 시한까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무효가 돼버렸죠. 그런데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 피보안관찰자의 변동사항 신고는 유효합니다. 유효해. 그래서 1번이 그거고요. 자, 2번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여기서 이제 10일 이상입니다. 10일 이상. 통상 7일 이내인데 주거지 이탈 여행, 이것은 10일 이상 주거지 이탈 여행, 미리 집화장을 거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자, 3번에 보안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저 1번은 변동사항 신고고요. 2번은 여행 신고고 3번은 최초 신고죠. 최초 신고. 그래서 보안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집화장을 거쳐서 관할 경찰서에게 피보안관찰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4번은 맞는 표현인데 보안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은 날에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 활동사항 등 소정사항을 집화장을 거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정기신고죠. 이건 정기신고. 최초신고, 정기신고, 변동신고, 그 다음에 여행신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1572번 넘어가고요. 73번에 다음 중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밑에 해설을 보시면요. 이 보안관찰 해당 범죄 여기에 해당해야 이제 보안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딱 이렇게 순서대로 놨을 때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많으니까 보안관찰 해당되지 않는 범죄를 우리는 외웁니다. 그 범죄들이 내일전, 단순,
반찬 회기 불특무, 반찬하기 불투명, 반찬 회기 불특무 이렇게 됩니다. 형법에서 내일전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군형법에서 단순, 국가보안법에서는 반찬 회기 불특무, 반찬하기 불투명, 반찬 회기 불특무 이게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형법에서 비해당 범죄에 일반 이적죄가 있죠. 근데 그것이 군형법에서 맨 끝에 일반 이적죄가 군형법에서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예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일반 이적죄 해당 범죄가 아니고 군형법에서는 일반 이적죄 해당 범죄다.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1573번 질문에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는 뭐냐? 그것은 비해당 범죄 찾으면 됩니다. 이 비해당 범죄가 형법에서 내일전. 그래서 저 가하고 바죠. 가바가 내일전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형법에서는 단순 반란 불보고죄인데 그건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서 반찬 회기 불특무인데 또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바만 보안관찰 해당되지 않는 범죄고 나머지는 다 보안관찰 해당 범죄고요. 자, 오른쪽에 1574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자, 1번에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방문 승인이에요. 방문 승인. 그래서 오른쪽에 하나 써주죠. 저 여기다가 안 적어놨더라고. 승 접신입니다. 그냥 옆에 이렇게 적으면 되죠. 뭐냐면 방문 반출반입. 이 반출반입은 물건 반출반입을 말하는 것이죠. 방문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 이 방문이 왕래라고도 표현해요. 하여튼 방문 반출반입 승인 사항이고 주민 접촉은 신고 사항이고 오케이? 방반승 접신 방문 반출 반입은 승인 사항이고 주민 접촉은 신고 사항이고 방반승 접신 이렇게 숙지를 해주세요. 자, 2번이 접시입니다. 접신. 자,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그래서 접촉에다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 접신 맞죠? 여기 승인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로 그냥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방반승, 2번 접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4번을 보시면 남북교류 협력하는 법률상 반출 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고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 통해서 가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 통상 38선을 건너서 가지는 않잖아. 북한 만약에 이렇게 접촉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 제3국을 단순히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도 여기에 반출 반입에 포함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규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575번 1번 제외 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왕래가 방문이라니까 방문 왕래. 자, 통일부 장관이나 제2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방반승인데 방반승 방문 반출 반입 승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신고네. 맞아요? 예외입니다. 예외. 이게 뭐냐면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제외 국민이 막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북한을 가려고 그래. 그거는 신고사항으로 해놨습니다. 오케이?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방반승, 방문, 반출, 반입, 승인사항으로 해놨는데 주로 외국에서 있는 사람, 저 제외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해놨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방반승 접신인데 외국에서 주로 이 제외 국민 북한 방문하는 것은 신고사항으로 예외사항으로 해놨습니다. 자, 3번에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10일이 아니라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에게 방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방반승, 방문 반출 반입 승인이니까 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죠. 승인 신청서. 자, 76번. 남북교류협력법. 자, 1번
1번 방반승이에요. 또 옆에다 방반승 적어주세요. 1번 방반승. 2번 옆에다가 접신 적어주세요. 자, 1번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전원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반승. 오케이? 자, 2번 북한 주민을 접촉하기 7일 전까지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니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3년 이내고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신고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유효기간 중에 횟수 방문 없이 횟수 제한 없이 접촉 가능합니다. 자, 3번에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 이 북한 방문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통일부 장관이나 제 공관자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또 외국에서 또 직접 가는 것은 또 신고죠, 신고. 아까 첫 페이지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방반승 접신. 대신 외국에서 재외 국민 등 또는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원래 방문, 반출, 반입은 승인사항인데 재외 국민 또는 재외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반승 접신 대신 예외로 저 외국에서 재외 국민 또는 장기 체류자가 외국에서 북한으로 갈 때는 신고사항, 방반승 접신 또 신고의 예외가 있고요. 자, 1577번 북한이탈주민보호법 2번에 대한민국은 보호 대상자를 이 보호 대상자가 뭐요? 지금 북한이탈 주민보호법으로 넘어왔습니다. 북한이탈 주민보호법. 북한이탈 주민보호법이 북한 이탈 주민, 북한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도망을 나온 사람, 그 사람을 보호 대상자로 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북한이탈 주민보호법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호 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해 상호주의면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는 대로 북한이탈 주민 보호해줘?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하는데? 지들 맘대로 하잖아요. 관광 온 사람 막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상호주의는 적용될 리가 없죠. 그래서 헌법상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이에요.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주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고 하는 것이 북한이탈 주민 보호법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상호주의가 아니라 북한이랑 어떻게 상호주의를 하냐고. 상호주의라는 것이 니네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상호주의인데 북한하고 어떻게 상호주의를 해요. 그래서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4번 맞는 표현인데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국방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나 경찰청장 언제 신변 안전 관련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578번 북한이탈 주민 보호법. 자, 1번에 북한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즉 북한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외국 국적을 취득해버리면 외국인이 돼버리잖아. 외국인을 왜 보호해줘? 헌법상 북한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도망 나왔어. 근데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죠. 그때 이제 보호해주는 것이 북한이탈 주민 보호법입니다. 자, 2번에 유장 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2년이 아니라 3년이라서 틀렸고요. 아래에 해설을 보시면 해설 구조의 보호 결정의 기준 1항의 첫째 줄 끝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뭐 항공기 납치, 집단 살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결정하지 아니해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해야 한다. 뭐 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대요. 왜 그래? 아무리 북한에서 뭐 잘못하고 넘어왔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막 협조를 하면서 막 정보를 제공해. 그러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할 수도 있고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오케이? 하여튼 북한 관련해서 이 사상범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협조하면 막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보호 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 보호 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보호 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1호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 2번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정치범은 보호해줘야 되지. 근데 이것은 지금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호 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치적 범죄자, 또 유장탈출 혐의자, 그다음에 5호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도 보호 신청한 사람. 국내 입국 후 3년 이내에 보호 신청을 해야지. 3년이 넘어가 버렸으면 뭐야 이거 3년 동안 뭐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간첩이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했으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579번 역시 북한 해탈 주민 보호법. 자, 2번에 북한 해탈 주민으로서 끝에 보호 여러분 저 기지 한번 켜시고 힘내시고 갑자기 뭐 여기가 막 따뜻하니까 막 저도 막 몽롱해지는데요. 힘내시고 자, 1579번 2번에 북한 해탈 주민으로서 그때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 공관장 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직접 신청하도록 해놓고 즉 얼굴을 보여주면서 직접 신청하고 대신 예외는 있습니다. 뒤에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요. 예외는 있고 자 3번에 보호 신청을 하면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 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을 거쳐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한테 통보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움직여? 국정원장이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의 주무가 어디에? 통일부입니다. 통일부. 그런데 이렇게 통보를 하면 국정원장이 먼저 움직이게끔 해놨어요. 왜 그래? 위험한 놈인지 중요한 놈인지 미리 좀 살펴 서치를 해볼 수 있게끔 국정원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4번에 경찰청장이 아니라 이게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자, 국정원장은 보호 대상자가 보호 신청자에 대해서 보호 결정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 등 임시 보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해탈 주민이 보호 신청을 뭐 재외 공관장이든 재외 공관장이건 또는 군부대장이건 군부대장이건 한테 이제 직접 신청해야 되죠. 직접 신청하면 그 기관장이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한테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움직여? 국정원장이 먼저 이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닌지 국정원장이 먼저 서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먼저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 등 임시 보호 조치를 한 후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통보를 받으면 통일부 장관은 여러분 거기 해설에 맨 밑에 8조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통보를 받으면 그 통일부 장관은 자 8조 통일부 장관은 통보를 받으면 이 통보는 이제 국정원장의 통보죠. 국정원장이 미리 서치를 한 다음에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장이 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보호 여부 결정은 누가 주관해? 국정원장이 주관합니다. 항상 그래? 예외가 있어. 그 뒤에 다만 국정원장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 장관과 보호 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즉 미리 국정원장이 서치하잖아요. 미리 국정원장이 서치하다가 뭐 황장엽이나 태영호나 엄청 위험한 인물 또는 엄청 중요한 인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보호 여부 결정을 국정원장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원칙적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인데 엄청 위험하거나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 국정원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580번 넘어가고 581번 역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자, 기억에 보호 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 임용할 수 없어?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용할 수 있다. 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 임의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군인으로 임용 경우도 많아요. 우리 경찰 공무원도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우리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줘야 돼요. 모두는 아닌데 일부를. 그래야 나중에 통일됐을 때 우리 사회가 지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은 우리의 뭐 하층민으로만 그냥 살아. 그러면 폭동 일으키지. 그래서 적절하게 제도권으로 투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으로 또 공무원으로 또 학력 자격 인정할 수 있다, 임용할 수 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하야한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대신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하층민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쪼개지죠. 폭동 일으키죠. 그래서 하여튼 임용할 수 있다, 뭐 학력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인정받을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다 두고 있고요. 거기 리을을 보시면 리을.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따지면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요.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